요즘 연평해전 영화가 굉장히 지지를 받으면서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 느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돌아간 6명의 해군 용사들은 국가가 제대로 대우를 해주었을까? 저는 얼마 전에 챈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미국의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TV를 틀었다가 봤는데요.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한 일병을 그 일병의 고향까지 시신을 운구하는 한 장교의 모습과 더불어서 저 비행기에서 미국 땅에 그 시신이 처음 내려서 고향의 가족에게 돌아가서 추도식을 하는 장면까지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한 장교가 자신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사무직에만 있어서 항상 행정직만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귀한 병사의 유해를 한번 운송하겠다고 자청을 하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공항에 시신이 닿으니까 공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전사한 장병의 시신이라니까 서서 같이 경례를 하는 예우를 갖춥니다. 그리고 그 공항에서 이 장교는 호텔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이름도 모르고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그 일병을 위해서 밤새도록 시신 옆에 앉아서 예우를 지키고 또 그것을 갖다가 지켜보면서 같이 감명을 받는 미국 시민들의 이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이제 육로로 가게 되니까 미국의 모든 차량들이 장시간을 그 시신이 운구되는 차량을 운송하지 않고 클렉선과 헤드라이트를 켜면서 끝까지 천천히 뒤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항으로 이동하는 그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순직 장병의 시신을 운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부 다 경례를 하고 같이 의례에 참석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그 고향에서는 조그만 마을 주민 모두가 나와서 그 돌아가신 장병을 갖다가 위해서 조기를 내어불고 추도식에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서 오늘날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논란도 많습니다만 미국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간 장병에게 얼마나 애를 쓰고 미국 군에서는 그런 장병의 정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족을 돌보고 통보하는 모습까지도 격식과 예우를 갖추어서 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러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애국심이 있는 것이고 또 보훈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은 어떨까? 이런 현실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는데요. 지금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이 당시에는 전사와 순직이 구분이 되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중 사망으로 처리되어서 보수 월액의 36배만 받았다는 겁니다. 자, 군인 보수라는 게요, 본봉만 따지면 중사 같은 경우, 박동엽 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승진을 했죠. 그래서 중사 1호봉에 36개월치 3,100만원 받았고요. 윤영아 소령은 6,500만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사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로 2억부터 2억 5천만원을 받죠. 그래서 2004년 이후에 보상 기준이 전투에 의한 전사와 일반 공모에 의한 사망으로 구분이 되어서 세분화되었지만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 해서 연평해전에 관련된 전사자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수리호와 더불어서 40일 동안 바다에 가라앉아 있다가 이 한상국 중사, 이분은요 정식 진급을
일주일 앞두고 이틀 앞두고 전투가 발생해서 40일 동안 바다에 가라앉아 있다가 이후에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처리라고 해서 이분의 진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분노하면서 이 홀대에 한국을 떠난 겁니다. 저는 돈 문제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 보셨죠? 국민의 성금과 정부의 보상. 자, 엄청난 액수들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그 액수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전사자 예우보다 한 4배, 3배는 다 많고 최고는 5배, 6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법이 없습니다. 별 것을 다 소급해서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앞장을 서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요 근래에 가장 많이 전사한 그리고 성전을 이끈 그 장병들에 대해서 지금 공무중 사망으로 처리했다, 적성직 처리했다, 전사가 아니다라는 이런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고치려고 나서지 않았던 겁니다. 자, 국회의원들요, 본인들이 특권 계급이고 귀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부분에 관한 법은 절대로 고치지 않고 또 조금 침해가 되는 법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자신의 세비를 올리는 데는 칼같이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서 법안이 발의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데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의 품격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의 그 장성들, 지금 방산비리에 연루되어서 초토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위 장성들이 왜 어느 누구도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6용사에 대해서 전사자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매년 기념식과 추도식을 하면 뭐합니까? 자, 오늘날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전쟁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단지 돈 때문에 직장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전장에 미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입대해서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장을 자원 입대해서 모병제가 아닌 나라에서,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의 나라에서 전장을 자원 입대해서 가는 병사들은 그야말로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심이 있고, 국가는 그런 장병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국가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예우를 한다는 겁니다. 미군은 실종된 사람, 병사 단 마지막 한 명까지도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모토로 삼아서 6.25 때 전사에서 실종된 북한 땅에 있는 미군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 많은 돈을 주면서 유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베트남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데는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거나 실종되었거나 사망한 미군들을 끝까지 수습하기 위한 데서 양국 간의 화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이기도 했던 2008년에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공군 조종사로서 베트남에 추락하여 수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가 이 기울였던 노력은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자, 국가가 장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풍토가 되기에는 방산비리와 그야말로 이념의 노예가 되어가는 정치인들로 얼룩진 대한민국은 너무나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